나는 내향인이다. 내향인이라는 단어도 사실 MBTI가 유행하면서 거론된 거지, 과거에는 뭐랄까, 좀 소심해 보이거나 조용하거나 덜 활발한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들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통일시켰던 것 같다. 내 어릴 적 성적표를 꺼내보면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생활기록부가 있는데, 거기에 늘 어김없이 내성적이다 라는 말이 써 있었다. 어린 학생이었던 나는 내성적이라는 말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잘 몰랐다. 그저 선생님이라는 큰 존재가 해주는 말이니까, 아,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으면서 커왔던 것 같다. 사실 초등학생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단어가 과연 몇 개나 될까? 당시의 나를 정의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다. 그렇게 어른이 되고서도 종종 내성적이다라는 말을 듣고 살긴 했는데, 그럴 때마다 뭔가 자꾸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MBTI가 등장하고 유행한 게 어쩌면 참 다행이란 생각도 든다. 나도 막연히 느끼는 느낌적인 느낌들, 말로는 정리하기 힘든 나의 성향을 MBTI가 등장하면서 어느 정도는 교통정리를 해준 느낌이랄까? 내성적이다, 내향적이다. 언뜻 들으면 둘 다 조용조용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할 것 같고, 약간 뭐랄까, 외부와는 거리를 좀 두고 사는 느낌? 어릴 때보다 구체적인 언어 표현을 구사할 수 있게 된 지금, 둘의 차이를 내 나름대로 구분해보자면, 내성적인 건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에 남들보다 큰 용기가 필요한 사람, 내향적인 건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보다 다른 일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 이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겠다. 결론만 놓고 보면 남들 눈에는 그냥 혼자 있는 게 자주 목격되는 사람,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다. 근데 내성적이라고 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을 싫어한다거나 관심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적어도 내 경험에 의하면 그렇다.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한 동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나처럼 내성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 그런 친구였다.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에게 말 한마디 건넬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큰 용기가 필요했던 친구였다. 누가 간단한 질문을 해도 라는 대답을 듣기까지 5초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누군가에게 먼저 질문을 한다거나 가벼운 장난을 치는 모습도 거의 보기 힘들었다. 그런 친구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별반 달라지진 않았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친구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려울 뿐이었지, 사람들과 갖는 자리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성인이 돼서도 같이 연결된 여러 가지 모임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어지간하면 모임에 빠지는 일이 없었다. 반대로 나는 모임에 참석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모임에서도 조용히 사람들의 얘기만 듣다가 돌아오는 친구에게 한날 궁금해서 질문을 해보았다. 아니, 가만히 앉아있다 오는데 지루하지도 않아? 친구는 정말 한치의 고민도 없이 한마디를 던졌다. 사람들 만나면 재밌잖아. 그렇다. 그 친구는 내성적인 외향인이다. 사람들과 친해지고 다가가는 게 어려울 뿐인 거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에너지를 얻는 외향인이었던 것이다. 왜 나조차도 그 친구가 외향인이었을 거라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내성적이면 내향인일 거라고, 외성적이면 외향인일 거라고 나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나 보다. 그 친구를 보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건, 외성적인 내향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내성적인 외향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타인들의 성향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친구와 나는 명확하게 달랐다. 나는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것도, 누군가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도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 학교에서 말 한마디 안 해본 앞자리 친구에게 지우개를 빌린다거나, 지금도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고 유튜브를 시작한다거나, 내가 내성적인 사람이었다면 아마 힘든 일이지 않았을까? 아무튼 나는 인간관계가 어렵다거나 관계가 두렵다거나
누군가와 친해지는데 용기가 필요한 사람은 아니었다. 단 확실한 건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사람이라는 거다. 어릴 땐 뭐랄까, 친구들이 좋은데 자주 만나면 기가 빨린다고 해야 하나?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안 나가기도 하고 걸려서 욕을 먹기도 했다. 그때는 남들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데가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건 줄 알았다. 그래서 최대한 남들과 비슷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억지로 외부 활동을 하고 무리해서 약속을 잡고 그렇게 남들과 어울리려고 애썼던 것 같다. 지금은 알 것 같다. 나는 외부 활동이 일정량을 초과하면 몸도 마음도 버거워지는 사람이라는 걸. 내향인인 것과는 별개로 또 하나의 유별남이 하나 있는데 감각, 신경 모두 예민한 기질로 타고났다는 점이다. 살면서 다양한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인데 예를 들자면 볼펜 딱딱거리는 소리가 멈출 때까지 어떤 일도 집중을 할 수 없다든지 나만 이 소리가 거슬리나 싶어서 옆자리 동료에게 이 소리 들리냐고 물어보면 무슨 소리요? 라고 대답을 들어서 당황한 적도 있었다. 뭐랄까, 남들이 지나치는 미세한 소리에도 반응을 하는 건데 마치 영화에서 보면 시계 초침이 째깍째깍 점점 크게 들리는 효과랑 비슷하다고 해야 하나? 직장에서 누군가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면 내 주의력은 어느새 산만해지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한다든지 타자 소리, 핸드폰 벨 소리, 통화 소리, 슬리퍼 끄는 소리, 웃고 떠드는 소리 모든 게 나에겐 강한 자극으로 다가온다. 내 출근 시간 전부를 통틀어서 업무 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모두가 퇴근한 뒤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청각적인 자극만 높냐? 그것도 아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 역시 내 자극은 다양하게 반응한다. 필요 이상의 정보를 읽어낼 때가 있는데 안 보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해도 사람들의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읽어내고 있다. 저 사람의 표정이 왜 미세하게 바뀌었는지, 지금 짓는 웃음이 멋쩍은 웃음인지, 불편한 웃음인지, 방금 저 사람의 대답이 긍정의 대답인지, 마지못한 대답인지, 남들은 눈치채지 못한 미세한 변화와 분위기를 읽어내는 편이다. 그렇게 타인들의 수많은 정보들이 뒤섞여서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사실 안 피곤한 것도 이상한 일인 것 같다. 분위기와 감정을 빠르게 읽는 것과 감정적 공감을 잘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건 나를 보면 알 수 있다. 어쩌면 이 특징은 내 MBTI로 설명이 되는데 나는 INTJ다. 내 열등 기능이라면 타인의 감정을 읽어주고 위로해주는 게 좀 서툴다고 해야 하나? 표현 방식의 차이일 수 있는데 나도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 뭔지는 머리로는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다. 단지 그걸 입 밖으로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할지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 예를 들자면 친한 친구가 직장에서 속상한 일을 겪었다고 푸념한다면 나는 친구에게 괜찮다고, 넌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게 답이라는 걸 좀 늦게 알게 됐다. 그동안에 나는 뭐랄까, 그 친구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 게 친구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이라고 판단을 해버렸다. 너에게 그런 일이 왜 일어났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야 라는 방법과 설명을 제시했다. 그 친구라고 현실적인 방법을 몰랐겠나 싶다. 또 다른 열등 기능은 자극에 취약하다는 거다. 내가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외부 자극만으로도 쉽게 내 체력과 정신은 소모된다고 할 수 있겠다. 계획에도 없는 일정이 생기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역시 내 의지와는 관계없는 외부 자극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이다. 거기에 강한 내향형의 기질까지 갖춰져서 혼자만의 계획을 방해받는다는 생각에 짜증이 나는 건지도 모르겠다. 예전에 친구들이 집구석에 있으면서 뭘 그렇게 바쁜 척을 하냐고 놀리기도 했는데 사실 집에서 쉬는 것도 내 계획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급 만남, 계획에도 없는 일
나로서는 아직도 힘든 일이다. 내가 정적인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유 또한 어찌 보면 자극을 피하고 싶은 본능적인 끌림이 아닐까 싶다. 목소리가 크거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뭐랄까 밝은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금세 녹초가 돼버린다. 그만큼 듣고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써버리는 게 나라는 사람이다. MBTI 얘기는 여기까지. 다시 내향형 얘기로 돌아가 보자. 내게 행복한 날이 어떤 날이냐고 묻는다면 단 한치의 고민도 없이 평온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온전히 어떠한 자극도 없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 말이다. 그때 나는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낀다. 가령 내가 켜둔 음악 소리가 크게 느껴지면 볼륨을 줄일 수 있고 작게 느껴지면 볼륨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 말이다. 어떤 외부 자극도 내가 조절이 가능한 환경에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아무런 방해 없이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는 사실 주말에도 제대로 쉰다는 느낌을 받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나의 주말이 행복한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아무런 자극과 방해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혼자 있을 때 좀 더 행복한 건 사실이지만 사람들과 함께인 게 싫은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가끔 살면서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오해는 만남의 과정에서 온다. 만나자고 말하는 사람과 뭐라고 거절할지 고민하는 사람.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건 대체로 이런 상황이다.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도 대화 몇 마디를 하다 보면 급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카톡할 시간에 차라리 만나는 게 빠르겠다. 지금 보자는 친구들의 말에 선뜻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 사실 이게 가장 어렵다.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나 카톡으로 대화하는 것이나 어쨌든 똑같은 시간을 쏟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내가 고민을 하는 이유는 이러하다. 옷을 고르고 나갈 준비를 하는 것도 물론 귀찮지만 이건 둘째치고 사람을 만나면서 에너지가 채워지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에너지를 쓰고 오는 쪽이라고 할까? 카톡만으로도 이미 친구들과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신 것 같은 비슷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얼굴을 봐야 진정한 친밀감이 유지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누군가는 소수의 마음 맞는 사람과 관계를 갖고 1년에 한 번 보더라도 카톡만으로도 충분히 친밀감이 유지되는 사람도 있다. 물론 나는 후자다. 또 약속이 잡히면 일단 달력을 꺼내서 혼자 쉴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부터 체크를 하게 된다. 만약 토요일 날 본다면 일요일 날 쉬는 건데 하루밖에 못 쉰다고 생각하면 급 우울함이 밀려온다. 가장 두려운 건 직장에서 워크숍 날짜가 잡히는 거다.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나는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미 나의 뇌는 워크숍에 가서 얼마나 지친 하루를 보낼지 몇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다. 너무 예민충 같나? 이것 말고도 셀 수 없이 많지만 이쯤에서 말을 아껴야겠다. 모든 상황의 공통점은 내 예정에는 없는 계획이라는 점이다. 나 역시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한다. 단지 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활기가 찬 상태가 1년 중에 몇 번 없다는 거다. 막상 사람들을 만나면 나온 게 후회되지 않을 만큼 재밌게 놀다 온다. 그리고 집에 가면 느낀다. 아, 역시 집이 최고구나. 외향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없는 시간도 쪼개서 만드는 노력을 할 것이다. 그렇게 서로 만나게 되면 에너지와 활기를 주고받는다. 내향인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나 혼자 쉬는 날을 빼고 남는 날 중에 빈 곳이 있는지를 살핀다. 내가 활기찬 상태여야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거다. 왜냐? 에너지를 쓰고 와야 하니까. 뭐랄까?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나름의 방식으로 충전을 해야 나는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단지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충전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어릴 땐 왜 이렇게 말로 정리하는 게 어려웠을까? 이 정도만 표현했어도 그동안 오해가 생기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말이다. 그동안은 만남을 거절하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 이 뜻이 돼버릴까봐 무리해서 약속을 잡기도 했다. 또 그러다 뇌풀에 내가 지쳐 한동안 잠수를 타기도 했다. 이제는 조금은 마음이 후련해진다. 나도 나를 정의하지 못했는데 나는 남들과 왜 이렇게 다를까? 나는 이상한 사람일까? 생각했던 어린 시절과는 다르게 이제는 나 자신 스스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오늘 영상은 세상의 모든 내향인들이 다 같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공감되는 얘기를 해보고 싶었다. 만약에 비슷한 내향인들끼리 모여서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대화하고 소통한다면 어떨까? 언뜻 보면 잘 맞을 것 같은데 아마 만남이 성사되면 두세 시간 만에 다들 후회를 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누군가 의견을 내겠지? 앞으로는 단톡방에서 소통하는 거 어때요?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생각을 할 것 같다.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도 존재한다면 오늘 영상이 작은 힘이 됐으면 좋겠다. 이상